안녕하세요. 야옹 박사입니다. 저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채널에서는 학생들에게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리고 투자처를 찾는 분들에게는 돈이 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들은 제가 대학원 석박사 시절에 직접 진행한 독창적인 것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알림 설정을 하면 최신 영상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과학 기술의 세계로 이제 출발할까요? 아름다움은 모든 여성과 남성들의 로망이자 희망입니다. 얼굴의 잔주름을 제거하고 기미나 점을 빼는 레이저 의료기가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미용용 레이저 기기들이 있는 병원들은 항상 아름다워지고 싶은 분들로 북적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제사이물질의 상태라는 플라즈마 의료기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플라즈마로 더욱 아름다워지신 분들이 계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저와 플라즈마의 피부 미용으로의 효과와 단점들을 소개합니다. 레이저는 시어도어 메이어에 의하여 1960년대에 개발된 후 1970년대에 루비, 아르곤, 탄산가스 레이저가 개발되어 피부과에서 흔히 사용되는 레이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레이저 하면 흔히 피부 미용의 해결사로 통합니다. 제가 사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는 유명한 레이저 피부 시술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는 매일 레이저 시술을 통하여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여성분들로 붐빕니다. 제 배우자도 분기에 한 번 얼굴에 레이저 시술을 합니다. 저도 배우자의 권고로 얼굴의 점과 잔사마귀들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었습니다. 의사가 된 저의 고등학교 친구 중 하나는 얼굴에 있는 점 하나 제거하는데 1,000원을 받는 병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점이 점당 1,000원은 아닙니다. 점이 크고 깊으면 5,000원, 만원도 받더라고요. 여러가지 레이저의 다양한 파장은 피부의 각층에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므로 목적에 맞게 잘 선택하면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을 깎아서 없애주기도 하고 진피층에 자리 잡고 있는 색소 침착이나 기미를 옅게 해주기도 하며 표피층에 가볍게 자리 잡고 있는 주근깨와 같은 색소는 얕게 가피를 안쳐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혈관 레이저는 혈관 속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의 온도를 높여 혈관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프락셔널 레이저의 경우 가느다란 미세혈 치료 구역을 만들어 콜라겐 생성을 도와 안색 개선, 모공, 얕은 잔주름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부 해결사로 알려진 레이저의 단점은 뭘까요? 레이저 시술 시 눈에 대한 사고는 약 7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시술 직후에는 가피가 생긴 경우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가피가 떨어진 후에는 자외선 노출을 되도록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색소 침착을 방지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소개되었고 일부 가정용 플라즈마 미용 기기가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박을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성형외과와 피부과 병원이 많은 거리를 가면 플라즈마 Z300샷에 20만원이라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 피부 시술들은 레이저에 비하여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나요? 플라즈마를 피부에 조사하면 상피세포 사이의 이카데린이 제거가 되며 섬유화세포 사이의 세포의 기질인 ECM이 강화가 됩니다. 또한 혈관 재생이 촉진되어 상피세포와 섬유화세포들의 혈액 공급이 되어 피부가 활력을 찾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플라즈마에 의한 피부 속 일산화질소의 생성과 플라즈마 전류에 의한 미소 순환작용 증대의 영향 때문입니다. 피부 표면에서 플라즈마에 의한 공기 속 질소와 산소의 반응이 이산화질소를 생성하는데 이들 분자가 피부에 흡수되면 산성분위기에서 일산화질소로 변하는 메커니즘 때문이죠. 플라즈마는 의료보건 분야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어서 플라즈마의 의학적 활용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어 2000년대 후반부터 국제 플라즈마 의학회를 시작으로 국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의학적 효과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플라즈마가 만병통치약이라는데 플라즈마의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다양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세포 내 산소 농도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세포들의 산소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괴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세포의 경우 정상세포보다 산소 농도가 높아서 방사선이나 화학요법에 의한 산소 농도가 더 높아지면 괴사를 하게 됩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 사이의 산소 농도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개발된 암치료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플라즈마가 피부에 조사할 때 죽은 세포로 취급되는 각질의 산소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섬유화 세포들의 산소 스트레스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단점으로는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오존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존을 흡입할 경우 오존은 폐낭 표면을 파괴시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여러분의 얼굴에 플라즈마를 쪼일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산소 마스크 등을 써서 오존의 흡입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플라즈마의 출력이 높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전 같이 일하던 의대 교수님 연구실의 화상 치료 실험을 위하여 제가 플라즈마 Z를 만들어드리고 깜빡하고 출력을 낮추어 쓰시라고 전달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실험하던 선생님께서 출력을 높인 플라즈마를 화상실험 대상쥐에게 조사 결과 화상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플라즈마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야옹 박사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용되는 피부 미용용 플라즈마들은 화상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출력으로 시술을 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참고로 플라즈마가 가늘게 Z 형태로 분출되는 것을 플라즈마 Z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들과 영상들은 야옹 박사가 회사를 다니면서 파트타임 박사과정을 할 때 실험실에서 만든 플라즈마 Z입니다. 피부 미용용 플라즈마 Z를 발생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고 모든 방법들 대부분 특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피부 미용용 플라즈마 Z의 시장의 파이가 엄청 커지면 이들 특허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혹시 사진 속의 플라즈마 장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특허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 글에 특허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지켜드리는 레이저와 플라즈마 의료기기에 대한 특성, 장점과 단점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레이저와 플라즈마의 다른 본 영상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들은 여러분들의 지식의 확장에 도움이 되었나요? 영상의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